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제가 뭐 항상 이야기 드렸던 암호화폐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로 성장을 해야만 하는 자산군이기 때문에 주식과는 디커플링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특별한 자산군이 아닌 주식과 커플링이 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면 점점 비트코인과 주식이 디커플링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주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최근 3년 동안 최저 수준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혁신적인 뭔가 미래 가치가 되게 클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는 주식, 그래서 성장주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등이 있죠. 이름만 들어도 뭔가 미래에 대단한 걸 만들 것 같은 그런 기업들. 어떻게 보면 리플 같은 경우도 기술주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살짝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되겠죠. 암호화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들죠. 자, 어쨌든 미래의 성장주들과는 점점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뭐 누가 뭐래도 비트코인의 지금 상승, 암호화폐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 제롬 파월의 긍정적인 발언, 암호화폐는 지속성을 띌 것 같다, 계속 성장할 것 같다. 그리고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요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3만 불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블랙록 암호화폐 긍정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때가 아마 비트코인이 17,500불? 18,500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 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드라마틱한 타이밍이다. 사람들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 사람들이 완전히 지쳐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암호화폐 암자만 들어도 암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블랙록에 발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성장이 별로 없었죠. 어떻게 그들은 이런 타이밍을 정할까, 지정할까? 그들이 어떤 발언을 해도,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암호화폐가 갑자기 급등을 한다거나 사람들이 없는 돈 끌어모아서 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사지 못할 것 같은 그 타이밍. 그리고 그렇게 암호화폐를 벤 때렸던, 씹었던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제롬 파월의 말 한마디에 올킬 조용해졌습니다. 사라져야 된다는 둥, 없어져야 된다는 둥, 쓰레기라는 둥,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제롬 파월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제롬 파월의 그런 발언, 그리고 블랙록의 최근 움직임들이 비트코인이 3만 불 정도밖에 갈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세계 경기를 봐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이런 호재는 최소한 비트코인을 더블 정도는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호재인데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런 타이밍에 저런 발표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이 뭐 시대의 흐름, 트렌드, 이 시대에 맞닥뜨리게 될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모든 규칙을 정해놓고 충분히 프로그래밍이 된 상태에서, 코딩이 된 상태에서 하나씩 그들의 카드를 뿌려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EC와 리플과의 소송도 복불복이죠.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해놓았을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뭐 아니면 도겠죠. 완벽하게 떡락 아니면 완벽하게 떡상. 봐보세요. 작년 테라루나, 그리고 FTX, 그리고 뭐 잘자란 거래소들, 그리고 최근 SEC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저격, 그리고 몇몇 알트코인들을 떡락을 시켰고, 그리고 EDX 마켓, 월가에서 점령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 모든 것들이 시나리오가 아니라고요? 그들이 정해놓지 않았다고요?
뭐 EDXM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좀 특별하죠. 기업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크겠죠.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서 트레이더들이 직접 매수를 하고 그 매수된 암호화폐는 직접 고객의 지갑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 많았잖아요. 거래소들 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진짜 비트코인이 거래량만큼 그 거래소에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 이런 말들을 잠식시키기 위한 그들의 시스템. 그리고 뭐 그들은 규칙을 정했죠. 주식이라고 불리우는 암호화폐는 상장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투명한 신원인증. 거래소는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모두를 공개해야 된다. 이 공개는 법원이라든가 그 외 정부에서 요구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모든 걸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EDXM은 출범을 했지만 시장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일단은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신뢰도,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 또한 뭔가를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암호화폐를 중앙 집중화된 시장으로 철저하게 월스트리트에서 지금까지 행해왔던 법을 통한 규제 당국과의 쎄쎄쎄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런 모든 행위들은 결국 미국이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준비는 미국뿐만 아니라 어쨌든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이 이 시장을 점령하려고 할 것이다.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는 비트코인은 어쨌든 중국을 가장 견제를 하겠죠. EDX의 상장은 시켰지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를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뭐 물론 충분히 알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은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따르기 위해선 충분한 비트코인 양을 홀드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16,500불에서 22,800불 구간에 엄청난 매집은 개미들이 한 게 아니다. 그들이 매집을 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깨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이 저점인 것 같다란 표현을 한 겁니다. 테더 루나 그리고 FTX 사태를 통해서 개미들에게 비트코인을 던지게 유도했고 그 모든 비트코인을 블랙록은 줍줍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상승을 시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 제롬 파월, 블랙록이 얼마나 줍줍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보고 다른 채널들의 데이터를 보면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할 거다라는 표현을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줍줍을 해놓은 상태겠죠. 어쨌든 제롬 파월이 펼치는 전 세계 금융 정책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 부동산 가격 하락, 경기 침체, 불황, 디플레이션, 그리고 실업률, 이 모든 문제점들을 제롬 파월이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할까요? 제롬 파월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경기가 더 침체되길 원하겠죠. 그래야만 두세 개 정도 국가 그리고 잘 나가는 기업 몇 개 정도는 그들이 손쉽게 그들 손아귀 안에 넣으려고 하겠죠. 그래야만 인류라는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누가 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의 프로그래밍, 그들의 코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성장시키겠죠. 어쨌든 주식과 암호화폐는 디커플링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중심에 지금은 비트코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메이드 인 USA XRP 리플을 계속 주시하고 관찰하고 그놈을 키우려고 할 겁니다. 국수주의, 그리고 XRP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항할 만한 그런 코인으로 어떻게든 활용을 하면서 성장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본 데이터에 의하면 SEC가 요번에 바이낸스 저격을 하면서 불리워졌던 코인들이 어쩌면
EDX 마켓에 2차 상장을 할 것 같다는 데이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XRP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먼저 이야기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항상 뭐 저는 여러분들께 XRP 기사를 하나 두 개 정도는 노출을 하죠. 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만 잘 관찰하셔도 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XRP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XRP 기사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제가 최근 기사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의 아주 단세포적인 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노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머리가 복잡하거나 괜히 생각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그냥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기사들, 그리고 좀 긍정적인 기사들, 이런 것들만 편하게 들으시고 하루를 보내시는 게 저는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좋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데이터보다는 그냥 누구나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XRP 파라볼릭 펌프를 위한 포물선을 그리게 하는, 떡상을 하게 하는, 투더문하게 하는 최근 1년간의 저항선을 돌파할 예정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뭐 이야기 드렸던 게 XRP의 신저점이 바뀌어가고 있다. 저점에 대한 지지 라인이 굉장히 견고해졌다. 계속해서 거래들은 그 누군가는 줍줍하고 있다. 제가 뭐 계속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5자 6자 괜찮다, 7자에 사게 되면 호구 소리 듣는다. 지금까지는 계속 저희 예측이 맞았죠. 7자에 진입만 하게 되면 다시 6자, 그리고 0.55달러를 저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0.55달러를 돌파해야만, 완벽하게 뚫어야만 투더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저항 구간은 1600원, 17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 지점에서 수많은 XRP 홀더들이 옳다구나, 던져야지 하고 던질 것이다. 그거를 잘 버텨라. 마이너스에 버티는 건 버티는 거 아니다. 상승장에 버티는 게 훨씬 현명한 버팀이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현타는 내가 높은 가격에 샀을 때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가격에 던졌을 때 엄청난 현타가 온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각자 개개인의 재정 상태에 맞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제 영상 듣고 비트TV 말만 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제 유행어 있잖아요. 제 유행어인지도 모르는데 멤버십 미팅을 하게 되면 항상 그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손가락에 기부스, 공둥이 딱, 이런 말들. 그냥 저는 장난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장난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도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XRP를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그리고 항상 그런 생각하세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돈을 벌려면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비난은 감수하라.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제가 뭐 항상 이야기 드렸던 암호화폐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로 성장을 해야만 하는 자산군이기 때문에 주식과는 디커플링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특별한 자산군이 아닌 주식과 커플링이 돼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다면 점점 비트코인과 주식이 디커플링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주와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최근 3년 동안 최저 수준으로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혁신적인 뭔가 미래 가치가 되게 클 것만 같은 그런 기대감을 주는 주식. 그래서 성장주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죠. 대표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등등이 있죠. 이름만 들어도 뭔가 미래에 대단한 걸 만들 것 같은 그런 기업들. 어떻게 보면 리플 같은 경우도 기술주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 살짝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조금 지나봐야 되겠죠. 암호화폐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예측하기가 힘들죠. 자, 어쨌든 미래의 성장주들과는 점점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뭐 누가 뭐래도 비트코인의 지금 상승, 암호화폐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건 제롬 파월의 긍정적인 발언, 암호화폐는 지속성을 띌 것 같다. 계속 성장할 것 같다. 그리고 블랙록의 현물 비트코인 ETF 승인 요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3만 불을 그나마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블랙록 암호화폐 긍정적인 발언을 했을 때 그때가 아마 비트코인이 17,500불? 18,500불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 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드라마틱한 타이밍이다. 사람들이 완전히 황폐해질 때, 사람들이 완전히 지쳐있을 때, 사람들이 그냥 암호화폐 암자만 들어도 암 걸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블랙록에 발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의 성장이 별로 없었죠. 어떻게 그들은 이런 타이밍을 정할까? 지정할까? 그들이 어떤 발언을 해도,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암호화폐가 갑자기 급등을 한다거나 사람들이 없는 돈 끌어모아서 또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사지 못할 것 같은 그 타이밍. 그리고 그렇게 암호화폐를 벤 때렸던, 씹었던 전통 금융 인플루언서들이 지금 제롬 파월의 말 한마디에 올킬 조용해졌습니다. 사라져야 된다는 둥, 없어져야 된다는 둥, 쓰레기라는 둥,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제롬 파월의 말 한마디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제롬 파월의 그런 발언, 그리고 블랙록의 최근 움직임들이 비트코인이 3만 불 정도밖에 갈 수 없는 가치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세계 경기를 봐보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다. 이런 호재는 최소한 비트코인을 더블 정도는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호재인데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런 타이밍에 저런 발표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들이 뭐 시대의 흐름, 트렌드, 이 시대에 맞닥뜨리게 될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은 모든 규칙을 정해놓고 충분히 프로그래밍이 된 상태에서, 코딩이 된 상태에서 하나씩 그들의 카드를 뿌려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EC와 리플과의 소송도 복불복이죠. 그들은 어떤 결정을 해놓았을까? 그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뭐 아니면 도겠죠. 완벽하게 떡락 아니면 완벽하게 떡상. 봐보세요. 작년 테라루나, 그리고 FTX, 그리고 뭐 잘자란 거래소들, 그리고 최근 SEC가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저격, 그리고 몇몇 알트코인들을 떡락을 시켰고, 그리고 EDX 마켓, 월가에서 점령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 모든 것들이 시나리오가 아니라고요? 그들이 정해놓지 않았다고요? 뭐 EDXM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좀 특별하죠. 기업 고객들을 상대로 하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크겠죠. 그리고 투명성을 위해서 트레이더들이 직접 매수를 하고 그 매수된 암호화폐는 직접 고객의 지갑으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들 많았잖아요. 거래소들 거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진짜 비트코인이 거래량만큼 그 거래소에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 이런 말들을
잠식시키기 위한 그들의 시스템, 그리고 뭐 그들은 규칙을 정했죠. 주식이라고 불리우는 암호화폐는 상장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투명한 신원인증, 거래에서는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 모두를 공개해야 된다. 이 공개는 법원이라든가 그 외 정부에서 요구하는 법적 근거에 따라서 모든 걸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쨌든 EDXM은 출범을 했지만 시장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일단은 차단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신뢰도, 여기서 말하는 신뢰도 또한 뭔가를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암호화폐를 중앙 집중화된 시장으로 철저하게 월스트리트에서 지금까지 행해왔던 법을 통한 규제 당국과의 쎄쎄쎄가 가장 중요하겠죠. 자, 이런 모든 행위들은 결국 미국이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준비는 미국뿐만 아니라 어쨌든 중국 또한 마찬가지다. 미국이 이 시장을 점령하려고 할 것이다.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는 비트코인은 어쨌든 중국을 가장 견제를 하겠죠. EDX의 상장은 시켰지만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개수를 굉장히 궁금해할 겁니다. 뭐 물론 충분히 알 수도 있겠죠. 그리고 미국은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영향력을 따르기 위해선 충분한 비트코인 양을 홀드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16,500불에서 22,800불 구간에 엄청난 매집은 개미들이 한 게 아니다. 그들이 매집을 했다. 그래서 그 자리가 깨지기가 힘들다. 그래서 지금이 저점인 것 같다란 표현을 한 겁니다. 테더 루나 그리고 FTX 사태를 통해서 개미들에게 비트코인을 던지게 유도했고, 그 모든 비트코인을 블랙록은 줍줍을 했고, 그리고 이제 상승을 시키기 위한 그들의 노력, 제롬 파월, 블랙록이 얼마나 줍줍을 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보고 다른 채널들의 데이터를 보면 블랙록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할 거다라는 표현을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줍줍을 해놓은 상태겠죠. 어쨌든 제롬 파월이 펼치는 전 세계 금융 정책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 부동산 가격 하락, 경기 침체, 불황, 디플레이션, 그리고 실업률, 이 모든 문제점들을 제롬 파월이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려고 할까요? 제롬 파월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경기가 더 침체되길 원하겠죠. 그래야만 두세 개 정도 국가, 그리고 잘 나가는 기업 몇 개 정도는 그들이 손쉽게 그들 손아귀 안에 넣으려고 하겠죠. 그래야만 인류라는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된다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누가 할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그들의 프로그래밍, 그들의 코딩입니다. 그래서 이제 슬슬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성장시키겠죠. 어쨌든 주식과 암호화폐는 디커플링이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리고 제가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중심에 지금은 비트코인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메이드 인 USA XRP 리플을 계속 주시하고 관찰하고 그놈을 키우려고 할 겁니다. 국수주의, 그리고 XRP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비트코인에 대항할 만한 그런 코인으로 어떻게든 활용을 하면서 성장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살짝 본 데이터에 의하면 SEC가 요번에 바이낸스 저격을 하면서 불리워졌던 코인들이 어쩌면 EDX 마켓에 2차 상장을 할 것 같다는 데이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XRP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먼저 이야기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뭐 항상 뭐 저는 여러분들께 XRP 기사를 하나 두 개 정도는 노출을 하죠. 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만 잘 관찰하셔도 이 시장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XRP를 들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XRP 기사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제가 최근 기사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거의 아주 단세포적인 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노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머리가 복잡하거나 괜히 생각을 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그냥 뭐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기사들, 그리고 좀 긍정적인 기사들, 이런 것들만 편하게 들으시고 하루를 보내시는 게 저는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 좋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데이터보다는 그냥 누구나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XRP 파라볼릭 펌프를 위한 포물선을 그리게 하는, 떡상을 하게 하는, 투더문하게 하는 최근 1년간의 저항선을 돌파할 예정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뭐 이야기 드렸던 게 XRP의 신저점이 바뀌어가고 있다. 저점에 대한 지지 라인이 굉장히 견고해졌다. 계속해서 거래들은 그 누군가는 줍줍하고 있다. 제가 뭐 계속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5자 6자 괜찮다, 7자에 사게 되면 호구 소리 듣는다. 지금까지는 계속 저희 예측이 맞았죠. 7자에 진입만 하게 되면 다시 6자, 그리고 0.55달러를 저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0.55달러를 돌파해야만, 완벽하게 뚫어야만 투더문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저항 구간은 1600원, 1700원 정도가 될 것이다. 그 지점에서 수많은 XRP 홀더들이 옳다구나, 던져야지 하고 던질 것이다. 그거를 잘 버텨라. 마이너스에 버티는 건 버티는 거 아니다. 상승장에 버티는 게 훨씬 현명한 버팀이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현타는 내가 높은 가격에 샀을 때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가격에 던졌을 때 엄청난 현타가 온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각자 개개인의 재정 상태에 맞게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제 영상 듣고 비트TV 말만 들어야지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이유가 1도 없고 여러분들의 재정 상태에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제 유행어 있잖아요. 제 유행어인지도 모르는데 멤버십 미팅을 하게 되면 항상 그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손가락에 깁스, 궁둥이 딱, 이런 말들. 그냥 저는 장난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장난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는,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도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XRP를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도구로. 그리고 항상 그런 생각하세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돈을 벌려면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라. 그리고 그 일에 대한 비난은 감수하라.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건강하시고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